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약 먹으면 안 된다. 제7장 스테로이드 약물 장기 투여 지옥. 한 번 사용하면 끊을 수 없다. 스테로이드제, 소염제, 끝없는 약물 장기 투여 지옥으로. 원래는 긴급 의료에만 사용하는 약. 소염 진통제의 강한 부작용에 놀라면 안 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스테로이드제다. 이 약물은 염증을 제거하는 작용이 강해서 소염제라고 부른다. 아보 교수는 말한다. 스테로이드제를 극적인 항염증 작용으로 기적의 약으로 주목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염증은 림프구의 일종인 과립구가 침입한 세균을 활성산소로 죽이는 상태다. 염증을 화염방사기라고 하면 불꽃은 자신의 조직까지도 공격한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부위는 아프다. 활성산소를 대량 방출하여 세포를 산화시키기 때문이다. 스테로이드제는 활성산소를 무독화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모든 세포의 산화 반응을 한순간 막습니다. 구급 상황으로 일각을 다툴 때는 스테로이드제가 필요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증 화상이 피부 조직을 파괴하여 생명이 위험할 때, 말벌에 쏘여 쇼크로 호흡이 멈췄을 때, 이런 구명의료 현장에서는 분명히 스테로이드제는 기적의 약으로 눈부신 위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급의료용 의약품이다. 만성병에 대량으로 남용하면 지옥이 시작된다. 그러나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라고 아보 교수는 경종을 울린다. 원래 긴급의료약인 스테로이드제를 어쩐 일인지 만성병에도 대량으로 남용하고 있다. 1. 아토피성 피부염 2. 궤양성 대장염 3. 크론병 4. 교원병 등 아보 교수는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난치병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병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 스테로이드제는 조직의 염증을 제거하는 좋은 치료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조직을 파괴하는 나쁜 약으로 변해간다. 정의의 아군이 어느덧 악의 영웅으로 변하고 만다. 왜일까? 비밀은 스테로이드제의 조성에 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질 성분이다.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체외로 스테로이드제를 배설할 수 있어서 소염 효과만을 얻는다. 예를 들면 아토피성 피부염에 사용한 경우 처음에는 소염 효과가 발휘되고 피부도 좋아진다. 이 극적 효과를 위해 의사도 환자도 스테로이드제를 놓을 수 없다. 그러나 계속 사용하면 악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서서히 몸에 축적되어 머지않아 산화 콜레스테롤로 변하고 주변의 조직을 산화하여 새로운 피부염을 일으킵니다. 체내에서 산화가 진행되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심해져 과립구 증가에 따른 조직 파괴도 진행되어 염증이 심해집니다. 염증 악화로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해져서 피부 파괴가 진행된다. 수많은 새로운 병이 추가된다. 이점에서 의사는 병 악화의 원인이 처방 스테로이드제라는 걸 깨달을 법도 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병을 막기 위해 의사는 더욱 많은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다. 그것이 듣지 않으면 강한 스테로이드제로 추가 투입한다. 아보 교수의 경고는 이어진다. 이렇게 스테로이드제 중독이 만들어집니다. 아토피성 피부염뿐만 아니라 교원병 등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모든 병에서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난치병이 돼버린 아토피성 피부염은 의원병 그 자체입니다. 의원병은 의료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스테로이드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병이 심해지고 치료하기 힘들 뿐 아니라 교감신경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수많은 새로운 병이 추가된다. 환자는 지옥, 병원은 천국. 우선 교감신경 긴장으로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분노의 호르몬 아드레날린은 혈당치를 올리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당뇨병이 발병하고 그러면 혈당 강화제를 투여한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 강화제를 처방한다. 또 맥박수도 올라간다. 1분간 100회 이상의 빠른 맥을 일으켜 불안감이 늘어난다. 그러면 의사는 정신안정제를 먹인다. 과립구 때문에 조직 파괴가 진행되어 온몸의 관절이 나빠져 요통, 무릎 통증으로 신음한다. 그러면 진통제인 소염 진통제가 등장한다. 이렇게 스테로이드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환자는 온몸에 혈류장애가 진행되어 환자의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도미노처럼 증상이 늘어나 그때마다 강압제, 정신안정제, 먹는 당뇨약, 소염 진통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환자는 약물 장기 투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소염 진통제는 몇십 가지나 되는 질환을 일으킨다. 스테로이드제의 안이한 처방이 마지막에는 환자를 최악의 끝없는 약물 장기 투여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만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제약회사나 병원에는 극락 같은 메커니즘이다. 스테로이드제의 약물 투여가 수많은 약물 소비를 맹렬히 불러일으킨다. 제약회사의 수익은 하늘을 찌르는 로켓처럼 천정부지로 오른다. 치유반응. 치유반응은 염증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토피, 교원병 등 만성질환에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장기 사용하면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치유 반응을 완전히 중지시키기 때문이라고 아보 교수는 강조한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열, 염증, 가려움, 발진 등 다양한 불쾌 증상이 나타난다. 병이란 신체가 낫는 현상이라는 대원칙을 상기하기 바란다. 여러 증상의 목적은 혈류를 늘려 유해 물질을 배설하는 데 있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설탕과 고기를 좋아하고 과식하는 경향이 있고 편식으로 소위 산성 체질이다. 그만큼 과립구 등 림프구가 과잉되어 있어 약간의 자극으로도 피부염을 일으킨다. 알레르기 질환 완치를 위해서는 림프구 과잉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생략한 채 단지 소염 치료만 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는 스테로이드제나 소염 진통제의 해로움을 경시하고 몇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보 교수는 말한다.
약을 중단하면 재발 위험. 환자가 스테로이드 지옥에서 탈출하려면 이탈밖에 없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긴 사람은 재발도 강렬하다. 약을 중지하면 증상이 심해지는 현상이다. 간단히 말하면 약물 중독의 금단 증상이다. 환자가 혼자서 실행하면 위험을 수반한다. 아보 교수는 스테로이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해 주세요 라고 조언한다. 다만 교원병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완전 이탈은 어렵다고 한다. 목숨에 관련된 일도 있으므로 자기만의 판단으로 약을 중지하면 위험하다. 그만큼 스테로이드제는 무서운 약이다. 의원병. 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증가했는가? 약 때문에 증가했다. 일본에서 궤양성 대장염을 1975년 난치병으로 지정하였다. 대장의 점막에 짓무름이나 궤양이 생기는 병이다. 증상에는 설사, 혈변, 점액이나 고름이 섞이는 점혈변, 하복부통, 발열, 권태감, 빈혈, 체중 감소 등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일단 발병하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면서 재발을 반복한다. 그러므로 평생에 걸친 의료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이 난치병으로 지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진실인가? 평생에 걸친 의료관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놀라운 것은 폭발적인 환자 수의 증가다. 1975년 난치병 지정 이후 환자 수가 급증한 것은 이상하다. 왜 특정 질환이라고 지정한 후 환자 수가 격증한 것일까? 이 병을 난치병으로 만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 대답은 잘못된 치료로 인한 약의 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보 교수는 분명히 궤양성 대장염은 의원병이라고 단정한다. 아보 교수의 말을 빌리면 이 병의 진짜 원인은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초래한 가립구의 조직 파괴라고 한다. 증거로 환자의 혈액 검사에서 정상 범위를 훨씬 넘은 과립구를 관찰할 수 있다. 증가하는 과립구는 죽기 직전에 대장의 점막에 이르러 활성산소를 방출하고 점막에 상처를 줍니다. 그 결과 점막에 짓무름과 궤양이 형성됩니다. 증상은 모두 치료 과정. 생체는 발생한 피해를 복원하는 자연 치유력을 갖추고 있다. 젊은 사람일수록 치유력이 왕성하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대장염 환자가 많다. 신체는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대장에 막힌 내용물을 설사로 배설하려고 한다.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 혈관이 확장하여 혈류도 회복한다. 상처를 입은 점막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각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일으킵니다. 라고 아보 교수는 말한다. 그래서 복통이 일어나고 과립구의 시체인 고름을 배출하므로 점혈변도 나온다. 궤양성 대장염 일련의 증상은 모든 조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치유 반응입니다. 라는 아보 교수의 설명은 실로 명쾌하다. 설사도 복통도 혈변도
치유되면서 차츰 진정되어 사라진다. 그 사이 소화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절식하고 쉬는 것이 가장 좋다. 결국은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자연스레 병이 낫는다.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의 비극.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러한 증상을 나쁘다고 단정하여 설사나 복통을 억제할 목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환자에게 투여한다. 상품명은 펜타사, 사라조피린 등 장용성의 아미노살리실산이다. 게다가 염증을 억제할 목적으로 스테로이드제까지 사용한다.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두 가지 악마의 약을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날 젊은 환자에게 대량 투여하는 광기. 이것은 모두 교감신경을 긴장시켜 자연치유를 방해한다. 게다가 과립구까지 증가시킨다. 활성산소 때문에 조직 파괴가 확대되어 병세가 더욱 나빠집니다. 과립구 증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병에 과립구를 더 늘리는 치료를 하면 난치병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평생에 걸친 의료관리란 일생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물을 장기 투여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궤양성 대장염의 환자 수가 로켓처럼 올라가 폭발한다. 원래는 치료하지 않으면 저절로 낫는 병이다. 그것을 후생노동성은 굳이 특정 질환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 증상 악화를 노려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를 지도했다. 실로 국회의원, 관료, 제약자본의 정치, 관료, 회사가 합동으로 만든 교모한 업무다. 크론병도 악마의 의원병이다. 궤양성 대장염의 폭발적 증가와 같은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크론병이다.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난치병이 되었고 이것도 젊은 층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소장을 중심으로 한 소화관의 점막에 염증이 일어나 궤양이 생기거나 소화관의 내강이 좁아지거나 장벽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발열,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수반합니다. 소장은 말하자면 림프구의 영역으로 과립구는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서식하는 대식세포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치료는 먼저 소개한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외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의약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더욱 다종다양한 병의 원흉이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말한 대로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크론병도 궤양성 대장염과 완전히 같은 음모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증가했다. 이를테면 악마의 의원병이다. 이런 소름 끼치는 소행이 정부 지도로 태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실로 살갗에 소름이 돋을 만큼 전율이 일어난다. 아토피 치료약. 스테로이드제의 재발, 중독성은 무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는 전국에 약 35만 명이다. 치료 현장에서는 스테로이드제를 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재발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도 끊이지 않는다. 바르면 낫고
끊으면 재발하는 일을 반복한다. 약물 중독은 점점 더 심해져 아토피 증상은 한없이 나빠진다. 소위 스테로이드 지옥이다. 왜일까? 사실은 의사용 아토피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스테로이드의 큰 부작용과 재발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의사는 안심하고 마음껏 사용한다. 환자로부터 클레임이 있어도 가이드라인에는 전혀 적혀 있지 않다고 일축한다. 허울 좋은 책임 회피다. 이렇게 지금도 스테로이드 제왕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이 지침은 일본 피부과학회가 작성했다고 한다. 최악의 부작용을 무시한 지침에 따라 전국의 피부과 의사들은 환자를 스테로이드에 빠뜨린 것이다. 매상이 올라 웃음이 그치지 않는 것은 제약회사다. 나는 이 지침을 사실상 작성한 것은 그들이라고 확신한다. 피부과학회의 의사들이 적당한 답례를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지침을 작성한 의사의 약 90%가 제약회사로부터 그에게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악마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식사요법 등 생활지도는 제로. 아토피 치료 지침에는 증상을 진정시키는 대증요법으로 스테로이드 외용제와 타크로리무스 연고로 염증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기본 치료이며 후자는 소염 진통제의 일종이다. 게다가 보습제, 보호제, 가려움을 억제하는 히스타민 약, 항알레르기 약의 복용을 지도한다. 바로 이것이 약물 남용, 즉 약물 장기 투여 지침이다. 스테로이드제 복용의 가장 무서운 중독성과 재발에 관한 설명은 없다. 더 나아가 이 지침의 최대 결함은 식사요법 등 아토피 치료 근간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아토피의 최대 원인은 설탕이나 육식 등 편식 때문에 생기는 체질 악화다. 지침은 완치를 위한 생활 개선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의 본심은 환자가 치유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피부과 의사 7인의 반란과 재언. 가이드라인의 재발 가능성과 중독성을 기재하라. 환자의 참상에 참다 못한 피부과 의사 7명이 피부과학회에 반기를 들었다. 2010년 3월 10일 도쿄와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등의 피부과 의사가 연명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대표는 후카야 모토소구. 그는 동시에 일본 피부과학회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라는 책을 집필하여 간행하였다. 약물을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의사나 병원 등 현대의료 이권이다. 이탈을 요구하는 소리가 현장에서도 더욱 분출할 것이다. 가려움을 멈추는 물약. 악명 높은 스테로이드제. 아이에게 바르면 안 된다. 벌레에 물려서 생기는 증상은 천년 예방주사. 나는 규슈의 후쿠오카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려움을 멈추는 약과는 인연이 없었다. 초등학생 시절 여름방학이 되면 집 뒤에 있는 숲으로 자주 매미를 잡으러 가고는 했다.
숲에선 매미가 요란하게 울고 다리와 팔은 각다귀에 마구 물렸다. 그래서 매미 잡기에 열중했다. 물린 뒤에는 점점이가 생겨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때는 둥글게 붉어진 피부에 손톱으로 십자를 새겨 넣었다. 그러면 가려움은 더했으나 한두 시간이면 가라앉았다. 신기하게도 자라면서 더는 모기에 물리지 않았다. 모기에 물려도 내성이 생겼는지 그다지 가렵지도 않았다. 성인이 되자 알레르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건강한 몸이 되었다. 어렸을 때 모기 같은 벌레에 많이 물린 것에 감사하다. 그것은 실로 천년 예방주사였다. 모기의 위량의 독이 체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진 것이다. 최근 부모들이 야외 캠프에서 벌레 물린 데 스프레이 약을 뿌리는 것을 종종 본다. 사람은 벌레에 물릴수록 강해지는 법이므로 약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 피부는 독을 흡수한다. 물약에는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려움에서 뛰어난 효능을 나타내는 부신피질 호르몬인 데키사메타존, 초산 에스테르가 배합되어 있다. 그리고 디펜히드라민, 염산기, 살균제, 이소프로필메틸페놀도 배합되어 있다. 어린아이의 피부에 바르는 것은 아주 작은 자극도 없고 안전한 것을 고르고 싶다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하다. 피부는 어떤 동물이라도 바르면 흡수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아이의 피부에 바르는 독성 물질은 피부에 닿으면 경피독으로 변해 체내에서 나쁜 짓을 한다. 여기에 표시한 성분은 모두 아이의 체내에서 독으로 변해 흡수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중대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데키사메타존, 초산 에스테르. 그야말로 악명 높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다. 아보 교수는 병을 난치병으로 만든다고 단언한다. 극적인 항염증 효과로 기적의 약이라고 인기 있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우선 첫 번째 비극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를 덮쳤다. 처음에는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면 피부가 놀랍도록 깨끗해진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상황은 변한다.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혈류는 억제되어 도미노 반응처럼 속속 부작용이 늘어난다. 강하게 작용하므로 대량으로 장시간 사용하면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 다른 약으로는 효과가 없는 중증에 사용한다. 병의 증상을 잠깐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우리 집은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만 사용해요. 이런 젊은 엄마의 반론이 돌아올 것 같다. 그러나 벌레에 물려서 생기는 증상은 다른 약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중증일까? 잠재적으로 강렬한 부작용을 초래할 약물은 잠깐이라도 아이에게 절대로 바르면 안 된다. 체내에 독극물을 넣으면 안 된다. 2. 염산 디펜히드라민 항알레르기 외용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될
화학 전달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고 가려움이나 염증을 완화하는 외용제다. 부작용은 과민증, 피부가 붉어지고 붓고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 바르면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 3.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살균제, 균을 죽이는 독성 물질이다. 가려움을 멈춰주는 약을 바르면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가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나 가려울 때마다 미량의 유독 성분이 피부에서 아이의 체내에 침투하여 경피독이 된다. 미량이라도 아이의 체내에 유독 화학물질을 침투시키면 안 된다. 그것은 어른도 마찬가지다. 감사합니다.